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의 잠 못 드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2013년 12월 1일 일요일 오늘 순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철야 작업 끝에 이제 마이크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철야 작업을 하게 된 것은 그저께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오신 한광덕 예비역 육군소장 전 국방대학원장님의 그 인터뷰를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탓에 동영상이 하나 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다시 찾아서 올리고 또 모든 동영상에 제목을 붙이다 보니까 다시금 한광덕 장군님의 그 전체 말씀을 다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가슴이 다시 뭉클해져 이렇게 이른 아침에 오늘은 잠 못 드는 대한민국을 위하여를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잠 못 드는 대한민국을 위하여라는 이 방송 자체로서는 한광덕 장군님의 출연이 바로 임자를 만난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 손으로 밀리터리 모자를 지하상가에서 사서 또 별이 많이 붙은 가방을 사가지고 거기서 별 2개를 또 떼붙이고 선글라스도 사서 끼고 또한 요즘 젊은이들이 한창 좋아하는 패스트 패션으로 유명한 H&M 그 가게에서 우연히도 윈터 재킷을 하나 사둔 게 이게 다 오늘날 이 참깨방송 김종환의 잠 못 드는 대한민국을 위하여를 위해서 이루어 놓은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역사가 아니고 하늘에서 시킨 천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특별히 우리 한광덕 장군님께서 자신이 육군 소위 때 월남전에 참전하여 두코 전투라는 3대 대첩 가운데 하나인 그 두코 전투를 승리로 이끈 그 자신의 공적보다는 팀워크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제가 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주월 한국군 사령관이 바로 이번에 돌아가시고 또한 베트남 전사자들 사이에서 같이 묻히기로 결심하고 나아가서는 한국군 모든 장병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는 그 상징으로 결단을 내리신 최명신 장군님 그 사령관님께서 또한 이번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그러한 사병묘역에 같이 묻히기로 함으로써 국민단합과 국군의 단결에 크게 기여했다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에 하게 된 것은 한광덕 장군님께서 두코 전투를 치르시면서 체험하신 교훈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전투라는 것은 결국 그 전투 부대원 하나하나가 서로 협조를 해야 잘해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부대원뿐만 아니고 인접부대, 지원부대 할 것 없이 다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협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평소에 서로 잘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편안하게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고 보니까 어제도 계속된 그 종북 세력들의 종북 세력들이 대거 밀양으로 몰려가서 송년탑 반대 데모를 하는데 거기에다 대놓고 희망버스라는 말을 대언이 언론에서 사용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생각나고 그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거의 뭐 100일이 넘도록 거의 몇 달 동안 서울시청 광장에서 노숙하던 제1야당이라는 자들이 이제는 국회로 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의사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들이 노리는 것은 뭡니까? 자, 제1야당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뭡니까? 저들은 항상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할 때 불통이라고 공격합니다. 소통하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자세히 보면 그들이 하는 그들과 종북 세력이 지금까지 해온 그 행동을 보면 국민의 소통을 방해하는 자들이 바로 저들입니다. 저들 자신인 것입니다. 종북 세력들의 상전인 북한 김일성 왕국의 세습 왕조, 그 왕조의 특징이 뭡니까? 적반하장입니다. 6.25를 일으켜놓고도 자신들이 일으켜놓고서도 남한에서 북침했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아닙니까? 그러한 그들이니만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달림을 그들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강덕 장군님이 김종환의 잠 못 드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게 임자로 나타나셔서 그 스튜디오에 나타나셔서 저와 같이 K톡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위기가 어디에 있었느냐? 지금의 위기의 근원이 바로 4.3 무장폭동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4.3 무장폭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한강덕 장군님이 가장 안타까워 하시는 것은 자신이 4.3 그 위원으로 계실 때 그때 이번에 작고하신 최명신 사령관께서 1948년 4.3 당시 육군 소위로 갓 인간되어 제주도에서 그 무장폭동을 진압하면서 겪은 정말 사선을 넘은 그 체험담을 4.3 위원 모두에게 다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그냥 작은 소위원회 결정까지도 완전히 가르쳐주지 않고 사후통보식으로 그렇게 일을 처리한 것입니다.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 4.3 위원회의 기획단장으로 맡고 있으면서 모든 실무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지금 서울시장으로 있는 박원순이랍니다. 박원순은 저도 목격했습니다마는 제후 4.3 기념관에 가면은 제일 마지막에 노무현이 대통령으로서 사과하는 그 녹화 동영상을 보여주기 직전에 4.3 보고서가 전시된 그 위에 바로 기획단장 박원순의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 이 정도니 우리나라가 지금의 위기가 바로 4.3 무장폭동의 진상을 알려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말해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됐다는 한강덕 장군님의 그 충언에 저는 100%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강덕 장군께서 특히 강조하신 것은 우리가 흔히들 등한시하는 그냥 뭐 단결심 기르는 정도로 알았던 그 제식훈련이 결국 실제 전투에 취했을 때 그 협조를 갖다가 반사적으로 하게 하는, 뭐 생각하고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 단결심, 일체감을 기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을 때 해병대 그 병사가 철모에 불이 붙는 줄도 모르고 자주포를 발사하는 그 장면, 그것이 바로 그러한 평소에
그 작은 우리가 형식적인 것으로만 알았던 제식훈련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을 장군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장군님께서 특히 또 우리 지금 현재의 국군에 대해서 고언을 아끼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니라 지난번 국군의 날 시가행진 때 사관생도와 국군 장병들이 남대문에서 광화문까지 시가행진을 할 때 보조가 잘 맞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 드러났다는 데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과거에 비해서 권위적인 좀 그것을 지양하고 보다 더 그 생도들이나 장병들도 좀 편안하게 그렇게 참여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강덕 장군님께서 지적하신 그 제식훈련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우리 국군은 다시금 정신무장과 아울러서 제식훈련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강덕 장군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또한 비슷한 이야기를 저희 소위 시절 사령관이셨던 김국주 장군님한테도 들었습니다. 김국주 장군님께서는 그날 국군의 날 중계방송을 보시고 국군이 홍보 방식이 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김국주 장군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령 북한의 그 대남 도발을 격퇴할 수 있는 우리 신형 미사일이 트럭에 실려서 화면에 TV 화면에 나왔을 때는 그 미사일이 실제로 발사되어서 목표에 명중하는 그러한 화면을 내보내야 더 효과적이고 홍보적인 성격이 강할 텐데 너무나도 안일하게 행사를 진행한다고 했다고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참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강덕 장군님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제주 4.3 사건을 그 진상을 알리다 보니 외롭고 혼자서 싸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주 4.3 사건과 그것을 주동한 남로당의 거물간첩, 북한이 보낸 거물간첩 성시백에 대해서는 한강덕 장군께서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을 붙들고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도리어 경원시 되고 그러다 보니 본인 스스로 참으로 외로운 투쟁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3 사건 당시 4.3 무장폭동 당시 그 폭도들이 선동하고 부러지던 구호가 무엇인지 알면은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고 우리 또한 종북 세력들에 대해서 종북 세력과 북한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4.3 폭동의 폭도들이 부러지던 구호가 스탈린 만세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스탈린 원수 만세를 부러지던 그러한 폭동을 갖다가 민주화 폭동이라고 민주화의회라고 민주항쟁으로 다시 해가지고 괴뢰군 사단장까지 지낸 인물까지도 다 그냥 유공자로 말이죠. 위패를 모시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희망버스가 발전하여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그 취재를 한 여세를 몰아서 그 당시 또 제주 해군기지 반대를 위해서 몰려갔던 희망비행기라는 그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서 그 사실상의 난동이죠. 그것도 그 난동을 취재하기 위해서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까지 가서 하룻밤을 지낸 다음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를 대절하여 4.3 기념관이라는 데 들려봤습니다. 마침 이른 아침이라 방문객도 없고 해서 혼자서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4.3 기념관 초입이 너무나도 엄산했습니다.
물론 음향 효과를 그렇게 넣었습니다. 물 떨어지는 소리, 정말 그 무장대, 거기서 무장대들이 갇혀 숨어있던 그 굴 속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 들어갔더만은 뭐 그냥 저는 세세한 것은 뭐 다랑이 굴이라고 그 제주 주민들이 피난가서 숨어있다 학살당한 그러한 굴이라 하지만은 그것도 나중에 진상을 알고 보면은 그 폭도들이 숨어있었던 그 굴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걸 쭉 타고 내려가면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작은 이런 연못같이 이렇게 물을 조성해 놓고 그 가운데다 또 관 같은 하얀 직사각형 직육면체 그 기둥 같은 것을 가운데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름을 백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백비가 뭐냐? 백, 아무것도 없다는 백지장 백비. 가령 그날이 오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사상기념관 이것조차도 미흡하다. 여기에서 기록된 것도 그 정말 혁명의 그 위협에 대한 미흡하니 그날이 오면은 여기에 비석을 제대로 세우겠다는 그 뜻으로 했다고 분명히 써놨습니다. 이거 그날이 뭡니까? 우리 자유민주 통일의 날이겠습니까? 바로 적화 통일의 날이로 밖에 볼 수 없는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리고 그 비석을 근데 저들은 어디서 모방하는 것이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남의 영혼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는 그 학살 집단들을 모방을 잘합니다. 자기들이 오리지널 각본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모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백비를 보는 순간 나는 그 백비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마틴 루터 킹 그 기념관 그 묘소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훨씬 큰 그 연못으로 조성해 놓고 그 가운데다가 묘를 마틴 루터킹 목사의 묘를 썼습니다. 하여튼 그 사상기념관을 돌아 나오면은 영화를 또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제가 이제 이 한강덕 작가님과의 그 K 토크쇼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린 아이가 어머니와 살면서 소개 명령을 어기고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만화를 제작한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얘야 정말 이 겨울만 지나고 봄이 되면은 내가 학교 갈 때가 내가 학용품도 사주고 이렇게 막 하고 이제 희망을 주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호집 밖으로 문 밖으로 불이 확 타오르고 이 소년이 아끼던 그 송아지가 막 울면서 나오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바로 국군 진화군이 소개 명령을 어긴 데 대해서 이제 소개하라고 마을에 불을 질렀다는 것이고, 또한 그 소년의 어머니를 비롯한 그 소개 명령을 어긴 사람들이 끌려갈 때 이 소년이 그 어머니 뒤를 따라갑니다. 쫄쫄쫄 따라가는 그 장면을 만화로 치밀하게 그렸습니다. 그래 가다가 이 소년이 엄마 따라가니까 어머니가 결국 뒤를 돌아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국군이 무서운 표정으로 저리가라!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어머니가 고개 넘어가고 나서 탕탕 소리가 나는 이런, 그야말로 국군은 학살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 사상기념관에까지 이런 박원순 기획의 시나리오입니다. 네. 박원순 지금 서울시장으로 있지만은 박원순은 4.3 진상조사위원회 거기에
정부 측 조사위원회 기획단장으로서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절대적인 책임을 지고 응분의 대가를 치를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날을 오도록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하겠지요.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강덕 장군님이 오늘 그저께 우리 K톡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4.3 자금이 어디 갔을까? 자기는 그걸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경찰관을 죽이면 얼마 경찰관 한 명을 죽이면 그 당시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정폭동을 일으킨 그 지휘부에서는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몇 달 전에 4.3 폭동 몇 달 전에 북한에서 단행된 화폐계획에 착안한 것입니다. 그 화폐계획을 할 당시는 북한이 먼저 화폐계획을 했으니까 남한에서는 옛날 조선은행권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었고 북한에서는 이제 그 조선은행권을 다 거둬들여 가지고 북한 자체 제작한 화폐를 갖다가 교환해 줬으니까 옛날 조선은행권이 꽉 무더기로 남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그때 경제 규모가 남한에 비해서 북한이 공업이 월등하게 우수했기 때문에 비교할 정도가 안 됐습니다. 그 막대한 자금이 그로부터 그 회수한 화폐계획으로 북한의 화폐계획으로 평양정권이 회수한 그 돈을 육로로는 곤란하니까 소형 선박으로 서해를 통해서 제주도로 내려보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는 자금으로 사용돼서 경찰관들에 대한 그 엄청난 목에 건 현상금 그런 걸 지불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또 한강덕 장군님이 자기가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은 또 북한은 김일성 정권은 그 돈을 가지고 또 일반 자기 간첩이나 동조자들에게 사업자금까지 대줬다는 겁니다. 너는 목욕탕을 해라, 너는 뭐 이발소를 해라, 이런 사업체를 지정해주면서 그렇게 하도록 그 자금을 대줍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김일성이 그 교시로도 밝혔듯이 고시원을 지어서 고급 공무원과 판검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고시원을 운영하는 그 자금도 북한에서 내려본 것을 보면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서 2000년대 한창 대북 김대중 정권의 대북 핵무장 자금 공급설이 막 제기되고 있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리고 그 푸정축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뉴욕 플라싱에 아주 큰 목욕탕이 들어서고 아니 미국 뉴욕 거기에 대형 한국식 사우나가 그냥 들어서고 뭐 여기저기 마트가 쓰고 이럴 때 이것은 확실한 증거로는 아니지만 그때 우리 교민들 사이에는 그것이 뭐라고 알려졌었느냐 하면은 머시기 자금이다, 그 자금이 들어왔다, 그 비자금이 들어왔다 막 이렇게 알려주고 실제로 뭐 그걸 밝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국내에서는 누구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당국도 그걸 확인하지 않았고 그것을 규명할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듯이 한강덕 장군께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4.3 사건의 진상을 알려야 하는데 그 알려야 할 그 위원회가 운영됐을 때의 그 김영삼 대통령 그 정부에서도 누구 어느 하나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진실을 알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가 왔다는 그 한강덕 장군님의 그 말씀에 제가 깊이 감동하여
오늘 일요일 아침 이런 시간에 다시 김종환의 잠 못 드는 대한민국을 위하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입을 열어야 된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것이 바로 5.18 강주 사태의 진상규명에 대한 것도 바로 같은 처지입니다. 책임있는 당국자 그리고 아는 책임있는 당국자들은 그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체험자들은 솔직하게 그 체험을 드러나야 될 것이며,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탈북자들은 처음엔 이 대한민국을 믿기 때문에, 체제를 믿기 때문에 종편에 나와서 그렇게 심지어는 내가 그때 북한에서 내려왔다는 그 증인까지 나타났지만은 난데없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들어가지고 그 종편 면허사업의 그 면허사업권은 그 칼자루를 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들어가지고 그 제재를 다 가하고 해가지고 그냥 전부 다 입을 다물은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입을 다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상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이 진상만 알리면은 이 종북 세력들은 햇볕 된 나온 두더지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희망 버스가 뭡니까? 그리고 밀양 송전탑 그 하나에 무슨 버스가 그렇게 많이 내려가고, 아니 그리고 새누리당 정권에게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경찰력을 가지고 그렇게 막는다고 되겠습니까? 그럼 국민들은 무력감 빠지고, 또 그걸 갖다가 희망버스라고 언론에서도 좌편향 언론, 좌익이 종북 세력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대다수 언론에서 그냥 희망버스 그대로 불러주니 이거 마취가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모든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로막고 있는 북한 괴뢰도당과 종북 세력들의 책동을 이한 허위 거짓 선동을 갖다가 깨볼 수 있도록 그러한 진상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만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잘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안도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 다가오는 토요일 날 대대적인 시위를 할 것입니다. 이 서울 시내를 점령하고 청와대까지 인간띠를 입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어째 그대로 이명박처럼 그대로 당하고 있을랍니까? 제가 그저께 어떤 모임에 갔더만은 한 참석자가 참깨방송 그거 좀 옛날에 좀 삐딱하게 좌익 성향을 건 적이 없느냐 그래요. 그래서 아니 저는 뭐 없는데 하니까 자기가 보기엔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다름이 아닙니다. 이명박 행정 초기부터 저는 이명박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그분이 아마 그것을 제가 자익적인 은사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하니까 자기도 이제는 다 뭐 거기 있던 분들도 다 이게 이명박 정권 저거 직무유기 정권이라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명박 지금까지 해온 것을 봐서는 직무유기 이명박을 답습하지는 절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친 김에 확실히 그 뿌리를 뽑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젊은이들이 많이 쏟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의구현 사재단도 거기다가 전국 세력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문재인이 이제 다음 대통령까지 하겠다 이런 전술을 쓰는 것은 저는 그건 다분히 지금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정부의
결단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무같이 위대한 야당의 대통령 후보인 양 그렇게 포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직급만 가지고도 이제는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김황식 전 총리께서 처음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을 했습니다. 국회를 해산하는 조항이 있어야 된다. 왜 국회를 해산할 수 없나? 이런 이론을 전개했지 않았습니까? 아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과 같이 짜고 버텨봐야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종북 세력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합심하여 김일성 세습 왕국과 종북 세력들이 지금까지 저질러 놓고 그리고 기념물을 마구잡이로 만들어서 곳곳에 뿌리는 그 선동, 거짓 선동의 뿌리를 캐는 진상작업에 몰두해질 것을 저는 오늘 아침 강력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시금 말합니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우방 미국과 그리고 서방 자유진영의 힘을 모아 협조하면서 그러한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소통하는 것을 바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인 소통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한강록 장군님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상 일부에서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정신 이상자로 몰릴 정도로 그렇게 외면당하시면서 꾸준히 투쟁해 오시고 드디어 이번에 최명신 사령관님 가시는 길에는 흡사 상주 못지않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연일 빈소를 지키고 국립묘지까지 동행하시고 하신 결과 이제 최명신 사령관님의 위대한 결심으로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자각하는 계기가 온 줄로 압니다. 장군님께서도 그동안 싸우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용기를 내어 싸워주기를 우리 잠 못 드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김종환의 잠 못 드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당부드리면서 지나간 노고를 노고에 대해서 높이 존경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충성! 김종환의 잠 못 드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오늘 이것으로 거치겠습니다.